정치구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아니요. 46만 2천 명의 구독자가 됐는데 네. 오늘 아마 제가 방송하는 시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네. 47만이 돼요. 와. 축하합니다. 저절로 박수가 나오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죠? 예, 어제 뭐 법사위 사전회의, 예. 정보위 사전회의, 예. 방송 다섯, 넷, 네.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들, 예. 이제 임동원 네. 전 국정원장 등 이분들과 오찬을 하면서 네. 한반도 문제. 예. 아무튼 굉장히 바빴어요. 네. 어제가 최고로 바빴는데. 네. 그래서 운동도 못 하고 그냥 11시 들어가서 잤어요. 밤 11시. 예. 댁에 들어가셔서 샤워하시고 오마이TV랑 또 전화 인터뷰 그렇죠. 자려고 하는데 그 전화가 왔어. 최진봉 교수님하고 네. 전화 인터뷰 하시는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뭐 여당에서는 난리였더라고요. 뭐 동성도 하고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 험한 말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예, 여당 좌석들이 빠져 있어서. 글쎄요. 어떻게 됐든 지난 21대 국회를 언론이나 국민은 최악의 네. 국회였다 하는데 22대도 저는 연속된다. 참 어려워진다라고 했는데 네. 막상 의장 선거에 의거해서 11개 상임위원장만 민주당 몫을 네. 선출하는 것을 보고 참가하면서 네. 국민들 앞에 대단히 죄송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모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변해야 정치가 산다. 네. 경제가 산다. 모든 게 산다. 네. 그런데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만 좀 줘라. 다른 것은 다 양보하겠다. 운영이 과방이 민주당 가져가고 법사위만 국민의힘에 주면 이 협상 타결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끝내 민주당이 그 안을 거절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법사위 이제 민주당끼리 사전 회의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네. 21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제 기능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차관이 법사위에 출석하도록 합의가 돼 있더라고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앞으로는 출석하도록 하자. 이렇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우리 간사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민생개혁 입법이나 네. 양곡특례법, 특별법, 양곡관리법, 네, 간호법 이러한 것들을 비토해버리고 또 특검 이런 것은 건건이 비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건 너무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 입법과 특검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네. 국회에서 처리하려면은 법사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넘겨줄 수가 없다 네.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도 지금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용산 이전 비용 네네. 또 엑스포 네.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 국정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해외 순방 예산을 막대하게 쓰고 있다고요.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려면은 운영위가 필요하다. 네. 현재
방송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그래서 과학방송통신이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이 차지해야 된다 하는 것에 이제 협상으로 뚫지 못했는데 네. 어제 11개 상임위원회를 위원장을 저도 투표를 하면서 참 한창 투표장에서 못 나오겠더라고요. 꼭 이렇게 국회가 돼야 되는가? 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죄책감도 들던데 나머지 이제 7개 상임위원회도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이 소위 네. 독식을 한다 하는 비난도 있겠지만 예. 192석을 만들어준 국민에게 우리가 그럼 한없이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을 거냐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해야 된다. 그래서 강대강으로 모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의대 정원도 맞습니다. 강대강, 남북 관계도 강대강, 여야 관계도 강대강. 이것을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얽힌 실타래를 순조롭게 이끌고 갈 분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안 풀리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7개 상임위 독식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7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해서 빨리 국회에서라도 좀 국정 상황이 어떤지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당연하죠. 7개 상임위는 언제까지 결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예. 뭐 결정되겠죠. 이번 주 안에 국회 본회의가 또 잡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거야 뭐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개혁입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언론에 보니까 7월 안에 뭐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법안 처리를 모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건데요. 오늘 민주당 의총이 오전 11시에 있나요? 네, 오전 11시에 잡혔다는 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의총장에서는 주로 어떤 논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한 각 상임위별로 네. 지금 현재 다 매일 네. 논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박찬대 예. 원내대표가 총체적으로 이제 박선중 수석 부대표 등과 협의를 해서 네. 간사들과 위원장들과 결정되면은 따라갈 겁니다. 예.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혁입법이나 최상병 특검 등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네. 이상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네. 또 횡포를 해서도 안 된다.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단 기회는 네. 여당한테 주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화를 해보지만은 여당의 호응이 없거나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192석의 우리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국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오늘 논의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예. 그렇게 보이콧 상임위 보이콧을 하고 예. 그 재의결할 때만 들어온다. 법안 재의결. 예. 예. 이런 우스개도 나오는데 실제로 상임위 보이콧은 현실적으로 논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상임위 보이콧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만약 법사위에서 네. 이 원장이 원칙적으로는 양당 간사가 원내교섭단체 간사가 합의해서 위원회를 열기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럼 만약 보이콧했을 때는 우리가 3분의 2의 네. 상임위원 수가 되기 때문에 단독 무소속 포함해서
네. 단독 상임위를 열어야 된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렇게 할 겁니다. 보이콧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공전시킬 수는 없다. 네. 지금 현재 보십시오. 연체율이 서민들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물가 여러 가지가 문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외면할 수도 없고 지금 남북 관계를 외면할 수도 없지 않느냐.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단독 네. 상임위건 단독 본회의건 필요하면 다 열어서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자 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책이고 또 저희들 소속 의원들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예컨대 그 단독으로 그 상임위 개최를 할 경우에 지난 21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부 관료들이 출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안 나오니까 정부 인원들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민주당만 의원들만 이제 나와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성토하고 마무리되는 방식의 공전 이게 또 계속되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의원청에서 그러한 것은 뭐 논의는 된 바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어제 법사위 네. 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회의가 아니고 우리 민주당 네네네. 사전회의. 예, 예. 사전회의에서 만약에 장관이 안 나올 때를 네. 대비해서 예. 이 원장과 간사가 예.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겁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청문회 예. 방식을 취해서 증인 채택을 한다든지 아. 예, 그렇게 되면은 나오지 않으면 처벌받죠. 네네네. 예, 그래서 많은 대책이 나올 겁니다. 뭐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이런 방식으로 예, 그렇죠. 증인 채택. 예. 옛날에는 막 그 저 증인들이 안 나오고 불출석하고 불출석 사유서 내버리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서 그러나 찾아오기도 이제 하고. 3분의 2 의석을 상임위 변론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되고 만약 네. 지금 현재 정보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에 활약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위원회 어제 간사 우리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회의에서도 네. 만약 이 원장이 소집을 안 해주면은 우리 간사가 네. 간담회식으로 아. 우리가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아 간담회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국정원 관계자들은 그렇죠. 출석을 하게 되는 예, 겁니까?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확성기 방송 도발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대북 전단 종이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돈을 보내고 달러, 네, 쌀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돌려받는 것은 오물, 네, 쓰레기인데요. 최근에 온 것은 북한의 오물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확성기를 했는데 하루 잠시 하고 지금 아직 중단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행히 남북 공이 충돌은 피하자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때를 계기로 해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평화로운 방법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현재 하트라인 같은 것이 제가 듣기로는 다 단절돼 있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지금 북한에서도 오물 대신에 휴지, 쓰레기를 보냈고 우리 남한에서도 확성기를 하루만 하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좀 확전은 피하는 네. 그런 냉각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서 차라리 군사회담 등 대화로 모두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백해무익한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안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북한도 아무리 우리가 대북전단을 정부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오물을 보내가지고 응대를 하고 소위 서해안에서 GPS 통신 교란을 통해서 네. 우리 어민들 생계에 지장을 주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네. 남북 공의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실제로 대북 전단이 정말 위험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과 동시에 실제로 무슨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지할 의지가 좀 없어 보이는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글쎄요. 생명과 신체 위협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아니 접경 지역 네, 우리 국민들이 왜 보초를 쓰면서 자기 지역에 와서 네, 대북 전단을 못 뿌리게 했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성기 왕왕거리고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접경 지역 주민들이 예. 연평 5도 주민들이 과연 편히 잘 수 있겠어요? 아마 경찰들도 똑같이 긴장해가지고 비상사태를 유지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흔히 그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 운운했지만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처벌하는 처벌 조항이 너무 과도하다. 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도 우리 국민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단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판결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희근 경찰청장께서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한 말씀을 했겠지만은 네. 그건 아니다. 그 접경 지역 주민들한테 네.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분들 경찰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 경찰이 제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대북 전단 더 이상 북한으로 가지 못하도록 뭐 그 자유북한 운동연합의 활동을 좀 중지할 수 있어야 된다. 중지를 시켜야 된다. 예. 국민과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중지를 시켜야 된다. 네. 이걸 가지고 남북 관계가 긴장으로 가서 뭐 전쟁이야. 전면전은 저는 나지 않는다고 수차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우리 한국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북한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네. 전면전은 있지 않지만은 국지적 도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연평도 포격을 당해보았고 네. 뭐 여러 가지 걸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불필요하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남북 공의.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북한에서 우리가 보내니까 네. 오물을 보냈는데 우리가 소강 상태로 가면은 북한도 하지 않겠다. 네. 이러는데 다행한 것은 남북 공의 충돌은 피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어제 그 통일부 장관 지낸 이인영 의원 저희 프로그램에 오셨는데요. 늘 남북 관계라는 것은 전격성이라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긴장이 높아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회담
제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뭐 저도 똑같은 얘기를 방금 예. 했잖아요. 예. 차라리 이런 때 네. 군사회담 같은 것을 제안해서 예. 대화의 통로를 터야 돼요. 대화의 통로.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전쟁 중에도 폭탄이 우박처럼 쏟아져도 대화는 해야 되거든요. 적군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북 간의 이런 긴장 상태로 대화도 단절되고 하트라인 전화도 선도 단절됐다고 하면은 만약에 어떤 우발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네. 잘못하면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18발의 미사일 포탄을 쏘는 것을 일본에 아니 북한에서 공개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저는 섬뜩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저 오물 풍선이 아니고 예.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저 많은 것을 격추시킬 거냐. 이건 아무리 과학이라도 네.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또 그러면은 우리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강원영 목사님 같은 분은 저 소천하셨지만은 네. 경제는 네.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 관계는 한 번 무너지면 살릴 수 없고 다 죽는다. 예. 이러한 말씀을 저한테 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 푸틴이 그 조만간 평양 방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북중러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한미일 강화를 하니까 그에 따른 조치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되면 이거 정말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거 아니냐. 근데 별로 우리 정부의 특별한 어떤 노력이나 해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8, 90년대처럼 미국의 힘을 너무 믿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일 관계도 저 모양 저꼴 만들고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 정치 외교 활동을 잘 못하시는데 네. 지금 미국 중국의 갈등 때문에 세계 경제가 출렁출렁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많은 무기를 북한에서 제공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건 다 외신에 보도되고 있고 사실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K9 자주포 같은 것을 우회 네. 수출을 해서 지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본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북한은 러시아나 네. 소련이나 예. 러시아, 중국 여기에 잘 파이프를 대가지고 잘 식량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네. 상당히 그 여결을 잘해요. 네. 줄다리기를 잘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완전히 푸틴하고 해가지고 2% 부족한 위성, 네. 미사일 이러한 기술을 저는 가져왔다고 보고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식량이나 석유 같은 것도 저는 지원을 받으리라고 봐요. 러시아로부터. 예.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네. 중국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자꾸 역할을 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해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중국이 북한의 핵을 제일 반대해요. 그렇지만은 별 정책을 다 냈지만은 결국 미국과 한국이 다 깨버렸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북중 간에도 사이가 나쁜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북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는데 저는 푸틴이 네. 북한을 방문하면은 새로운 네.
북러 어떤 경제 협력이나 그런 정치 동맹 같은 것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컨대 우리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통해서 군사동맹을 구축하려고 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북중러도 새로운 형태의 군사동맹 또는 정치협력, 경제협력 관계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한미일이 동맹으로 가면 지금 동맹으로 갔잖아요. 네. 동맹으로 가면은 북중러는 혈맹으로 간다니까요. 혈맹. 그래서 이거를 끊는 뭔가의 역할을 의회 그러니까 차원에서라도 평화적인 방법이 네. 좋은데 지금 현재 긴장 관계로 몰아나가고 남북 간에도 문제지만은 대만 문제가 또 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북중러는 결국 혈맹으로 간다. 네. 우리는 동맹인데 네. 어렵죠. 그러니까요. 예. 그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글쎄 용산 뭐 앞마당에 떨어졌다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거 혹시 조준 사격 유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뭐 분석을 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풍선이 꼭 정조준에서 예. 용산에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예. 네, 이제 풍력 바람을 잘 타고 오는데 예. 그 불리한 여건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도 많이 보니까 곳곳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호남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호남. 예. 경상도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 떨어져서 뭐 9시간 네.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실의 하늘이 네. 뚫렸다는 건 이건 중요한 안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무인기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우리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예. 이제 밝혀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도대체 대통령의 경호가 네. 국가안보의 1호인데 네. 대통령실의 하늘이 뚫린다? 이것은 좀 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인기가 왔고 이번에는 오물풍선이 왔고 다음엔 뭐가 올까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김여정이 예, 새로운 국면. 새로운 국면 응대를 하겠다 예. 하는 것은 저는 네, 서해 오도나 접경 지역 혹은 드론 공격이 있지 않을까. 드론 공격.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실의 하늘이 네, 뚫린 것은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빨리 정보위를 열어서 실제로 어떤 안보 상황인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정보위나 국방위를 네. 열어서 예. 그러한 것을 봐야 되고 네, 또 운영위에서 네, 대통령 경호실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야지. 만약에 진짜 거기에 생화학 무기나 아이고야. 또는 어떤 폭발물이 들어있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발표가 그것을 공중 폭파나 여러 가지를 시키면은 네, 굉장히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예, 하는데 저는 그러한 내리는 것을 어떻게 공중에서 잡아가지고 네, 다른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대통령실의 하늘이 뚫린 것은 우리 안보상의 구멍이 뚫렸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보면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어제 중앙아시아 순방 5박 7일간 떠났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입니다. 국익을 고려하면 해외 순방을 미룰 수가 없다. 내치를 이유로 외교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네. 독일의 국빈 방문은 민생 안보를 핑계대고 연기 안 가셨죠? 네. 나흘 전에 취소해서 논란이 됐죠. 굉장히 그러네요. 논란이 됐죠. 그건 예. 국빈 방문이에요. 맞습니다. 보통 뭐 스테이트 비짓 네.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예. 국빈 방문인데 그건 왜 취소를 했냐고요. 그것은 순전히
김건희 네. 방패막이로 한 거 아니에요? 보호막을.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중앙아시아를 가시면서 네. 지금 그때보다도 안보가 좋아졌습니까? 민생이 좋아졌습니까? 지금 현재가 훨씬 나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악화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국민들에게 최소한 네. 설명과 사과는 있어야 된다. 참 대통령 대분이 뻔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참 뻔뻔하다. 참 공교롭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참. 예, 떠나는 날 아주 그냥 명쾌하게 그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종결. 네. 뭐 거의 1분 만에 처리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6개월간 미루다가 1분 만에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글쎄요. 왜 이렇게?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예, 이제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 받아도 되는 겁니까? 다 무효 관계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도대체 저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네, 권익위원회다. 권익이다. 이 있을 수가 없는. 권익위원회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위반 사항이 없음. 예, 이 한마디로 딱 끝나냐고요. 예, 그렇다면은 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가 네, 디올백을 300만 원 상당의 또 많은 네, 화장품 같은 것을 받아도 예. 괜찮나요? 아, 저는 이게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원회가 저는 이름을 바꿔야 돼.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다. 아니잖아요.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대통령 네. 당신도 문제가 있잖아요. 공직자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내분한테 권익위원회는 완전히 면죄부를 줘버린 거죠. 네. 예. 그 사실은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신고는 한 건지 신고를 했다면 언제 한 건지 도대체 그 명품백 국가기록물이라고 하는 가방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김건희 여사가 가는데 에코백을 들었다. 예. 이런 게 이제 흥미롭잖아요.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물론 영부인들이 어디 가시면 핸드백은 뭘 들었냐, 네. 귀걸이를 뭐 하셨냐, 예. 이런 것들이 다 화제가 됩니다. 화제가 되죠. 예. 그런데 다 이제 김건희 여사를 보면은 백 어디가 들어있나? 예. 아 디올백 안 들었더라. 예. 이런 얘기를 해요. 디올백은요. 예. 지금 대통령실 네. 뇌물 받으면 돌려주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돼 있을 거예요. 뇌물 창고가 있다. 아니 그때 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 네. 모든 것이 선택적으로 공권력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니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네. 그러한 뇌물을 받아도 네. 배우자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네. 모른다 하면 다 무죄나요? 그러니까요. 이 굉장히 심각한 그 결론을 국민권익위원회인지 권익위원회인지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그 대통령실에서는 선물 보관 창고라고 뇌물은 아니고 그렇죠. 선물 보관 예. 창고라고 얘기를 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공직사회가 사실 청렴 그 청탁금지법을 만든 이유는 공직자들의 청렴 의무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는 정말 뒷돈 없이 살 수가 없다. 뭐 누구 얼마 찔러주지 않으면 승진도 뭐도 안 된다 해서 그때 이 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김영란 법 예, 이런데, 취지인데. 예. 근데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이 법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완전히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예.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너무 심각한 그러니까 예, 국회를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없다. 아주 중대한 예. 원인을 또 하나 제공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21%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네. 이 반대 그러니까 70%에 달하니까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유전 로또를 갑자기 발표하고 유전 로또. 네. 그리고 남북 관계의 긴장을 고조해서 한바탕 붙으면은 보수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만은 저는 이러한 대통령의 노력이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의권익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네. 무산됐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 건전한 공직자들이 자기 배우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냐?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 일면 머리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결국 공직자의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실 학교 일선 청탁금지법 첫 해에는 선생님들이 커피 한 잔도 안 받으셨거든요. 아 그렇죠. 예, 커피 한 잔, 요구르트 한 병도 안 받으셨는데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덮어놓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버리면 이제 뭐 학교 뭐 온갖 군데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학교 다 선생님은 못 받겠죠. 학교 선생님 집에서 배우자는 받지. 아 배우자 아 배우자가 네. 대신 야 앞으로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남의 집 마누라는 가서 명품백 받아오는데 당신은 뭐냐 뭐 이렇게 무능한 마누라들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못 받겠네요. 아 그러네요. 자녀분이 받으셔야. 글쎄 또 권익위원회에서는 자녀는 아니다 이렇게 또 해버릴지 모르죠. 예.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공직기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한 큰 네. 과오를 범했다. 아무리 영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꾀를 내놨지만은 오히려 국민들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화나가지고 네. 더 네. 대통령의 지지도는 하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주에 갤럽 여론조사 발표가 되는데요. 지지난주에 21% 찍었고 지난주에는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까요? 10%대 찍는다고 보십니까? 어제 네. 나온 리얼미터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31.5. 0.9% 올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오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걸 보고 네. 하락한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석유도 사실상 이게 거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석유가 나온다는데 왜 야당이 이렇게 마치 안 나오기를 바라는 고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하느냐 하는데 그 액트지오라는 실체를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건 신뢰하기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야당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석유야 나와라. 예, 석유야 나와라. 석유야 나와라 했잖아요. 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고 시사인에서 네. 특정으로 맞습니다. 성공을 시켰습니다마는 액트지오가 그러한 실력이 있느냐? 네, 또 시사인 보도에 의하면은 호주의 굴지의 탐사회사인 예, 우드사이드 여기에서 여기는 안 된다 네, 하고 철수를 했는데 지금 어제 네, 산자부에서도 액트지오가 법인 네. 정지된 상태에서 계약한 것은 그 문제가 있다 네. 했는데 확인하지 못했다. 예,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액트지오가 세금도 못 내서 네. 텍사스 주법에 의해서 법인 자격을 상실했는데 맞습니다. 작년도에 70억이 지금 매출액으로 지출됐더라고요. 잡혀 있습니다. 매출 예. 잡혀 예. 있는데 그 매출이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예, 이걸 좀 쫓아야 돼요. 예. 한국하고 계약한 액수가 22억이랍니다. 글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세금 낸 거 아니에요? 세금도 갚고 정상화 시켰는지 모르지만 예.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예, 석유야 나와라 예, 이런 건데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권력도 네, 정치는 민심을 못 이기고 경제는 시장을 못 이기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발표하는 날 관계 기업들 주식값이 조금 올랐다가 그 다음 날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140억 배럴만 배럴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뉴욕 증시도 출렁거릴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민심도 과학이지만은 예. 증시도 과학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나와야죠. 네. 누가 못 나오게 합니까? 석유야 나와라. 석유야 나와라. 예. 제발 나와라고. 액트 지오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막대한 네. 혈세로 그러한 지금 현재 물리탐사 과정인데 시추를 한다. 이런 것은 국회에서 네. 검증도 하고 예산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국회가 열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어제 민주당의 그 당원 당규 개정이 최고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무위, 중앙위 이렇게 그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그 연임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 도하 모든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적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7인회 멤버 원조 친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 또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비판을 세게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반대를 표명했어요. 반대다. 예, 우리 예. 오선들하고 예. 대표하고 얘기를 할 때도 예.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네.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이고 또 우리 민주당 내부의 대안도 제가 볼 때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 먼저 대표 연임론을 들고 나온 사람인데 꼭 그렇게 당헌 당규 개정을 해서 무리하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중도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래서 여러 곳에 인터뷰를 하면서도 네. 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어제 제가 그 SBS 라디오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든 TV 뭐 지상파 네. 이제 인용 종편들이 뭐 인용해서 보도를 했던데 저는 아직까지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도 반대를 표명했더라고요. 네. 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임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연임은 해야 돼요. 연임은 해야 되는데 임기 문제를 임기 문제나 예. 의장 예. 원내대표 의장단. 권리당원 20% 반영 20% 반. 이건 유권자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이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예. 선출됐기 때문에 네. 위임을 받은 거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당헌 당규 개정은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예.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데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는 길에 네. 장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과 네.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반대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제 40분이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라이님께서 해남, 완도, 진도, 영암 홍보 좀 해주세요, 의원님. 이런 댓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를 해남, 완도, 진도로 갔어요. 예. 특히 완도의 해양치유센터 건강도 좋고 전복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진도의 민속예술단의 공연도 보시고 아, 국립남도국악원의 공연도 보시고 해남 대흥사에서 한번 즐기면 좋습니다. 네. 저는 해남 완도 진도 내려갈 때마다 밤에 네. 해남 계곡길을 걷는데 계곡길. 매일 밤 예. 이 여의도 공원을 걷는데 보면은 공기가 달라요. 아, 해남과. 얼마나 시원하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졸. 와. 산새도 울고. 예. 그래서 꼭 이번 여름 휴가는 해남
예. 완도, 진도로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본회의장 취재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 되게 이제 의상들이 대체로 다 감색인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으니 동백꽃. 정말 눈에 확 띕니다. 네, 예. 저는 이 동백꽃이 해남군 꽃, 군화. 완도 군꽃, 진도 군꽃이에요. 아, 예. 네, 그리고 전라남도 네. 도꽃. 그렇구나.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5.18 네. 광주 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때 식수를 한 게 아, 동백꽃 동백꽃이구나. 나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잘 피어 있기 때문에 야, 알겠습니다. 또 제주 4.3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서 할머니들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꼭 달고 다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백꽃 아저씨. 네. 아, 동백꽃 아저씨. 예. 아, 세순에서 또 바꿨습니까? 동백꽃 아저씨로?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낙선 거사들의 아침 방송.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 정치인들은 본격적인 이제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무지하게 바쁩니다. 우리 낙선 거사들은 일정이 어떠십니까? 바쁘십니까? 이 방송 바로 직전에 지금 박지원 네. 의원님을 뵀는데 네. 진짜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다. 예. 예. 그 아니 노- 선배는 5선을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후배는 예, 예. 시작도 못했으니까. 너무 부럽다. 예. 저는 뭐 선수의 문제나 뭐 국회의원 자리 이런 것보다 집행부 일을 해보고 싶어요. 집행부. 예. 제가 대한민국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예. 예? 제일 잘할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좀 대통령 이게 보면- 만들어서 대통령실 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보면 그 옛날에도 보면 학생회 할 때 직선 간부하고 간선 간부가 있잖아요. 여긴 좀 간선 간부 스타일이구나.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이제 총학생회장 네. 나가려는 이제 주위에 이제 네, 굉장히 네.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35. 그때부터 양보를 했구만. 그때부터 양보를 했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40년 양보했네. 네, 네. 큰일이야. 네? 나는 그래도 작은 단과대 학생회장이라 됐어.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뭐야, 진짜. 아, 그러니까요. 하여간 어제 근데 본회의장 들어가지도 않고 국민의힘은 바깥에서 샤우팅하고 민주당 비판하고 거기 계신 분들도 들어가고 싶으셨겠죠. 아니 근데 예. 누가 야당이고 누가 여당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근데 집회를 예. 굉장히 세게 격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국민의힘 집회 예. 굉장히 세졌어요. 과거보다. 새누리당 때보다는 한 몇 배 세진 것 같아요. 발언의 수위가. 그런데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많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집권 여당은 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당이고 세력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여당이 보이콧을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저는 국회 한 30년 있었는데요. 그렇게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야당이 보이콧하고 대체로 그렇죠. 여당은 들어가는 건데. 네. 예. 그리고 여당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뭔가 예산을 통과시켜서 네. 대통령이 어떤 국정 철학에 맞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국회를 하자 그러고 여당은 안 하는 이런 희한한 풍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어떠셨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이어졌거든요. 다 끝나니까 11시가 넘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 해외에 나가면 시간이 더 많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지켜보고 있어요? 네네네. 진짜. 투르크메니스탄? 예. 예, 유튜브로 보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로.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취재편 밀어붙이는 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런 연출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출, 네. 용산용이다. 네. 그런 얘기들은 사실 현장에 계속 나오긴 합니다. 근데 도움이 왜냐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음 총선이 2028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대선이 2027년이고요. 다음 지방선거가 2026년인데 네. 다음 총선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선거의 본선에서도
국민의힘의 당선자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안 썼을 거예요. 네. 안 쓴 사람은 당선이 됐고 쓴 사람은 낙선됐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인데 굳이 대통령의 눈치와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예. 정치 행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 정치는 농론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할 수 있겠죠, 반짝.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을 상대로 뭔가 본인의 정치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구현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인데 저런 식으로 용산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납하겠어요. 제 내피셜입니다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탄핵만은 안 된다. 보수 정당들의 탄핵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리 엉터리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우리 모두가 공멸한다라는 공멸의식, 이 위기의식 때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검찰 인사가 있었잖아요. 네. 검찰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했기 때문에 사정기관을 갖고 있으면은 정치인들은 늘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하나의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저는 네. 동시에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뭐 다 떠나서 22대 전반기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반쪽짜리로 출발을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국회 보이콧 얘기가 오늘 논의가 된다는 건데요.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는요. 예. 국민의힘은 정말 뭐 하기 싫은데 빰 맞는 꼴이에요. 왜냐하면 국회가 개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올 게 최수근 상병 국정조사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특검이 다시 발의될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원구성 자체를 계속 그 자연스럽게 방해가 되거나 안 되게 하는 네. 원구성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국회 부의장 후보도 선정을 안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상임위 배정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지연 전략이 지금 사실 잘 안 먹히는 거죠. 우원식 의장이 되면 이른바 조금 약간 유하게 하면서 예. 그 협치나 그다음에 이 지연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힐 걸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반대로 우원식 의장이 추미애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 의장이 됐으면 이보다 더 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 내가 거기에 질 수 없다. 예? 예. 그런 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예를 들면 우원식 의장 되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 당원들 20%를 반영하자 의장 선거에도 네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이기 때문에 최고위 통과됐습니다 어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예. 우원식 의장도 예. 나도 강단 있게 쭉쭉 밀어붙일 수 있어. 나 보이지? 의장 선거도 했고 상임위원장도 뽑고 예. 야당 최초라고 하는데 원래 이 제도라는 게 13대 국회부터 시작됐어요. 네. 상임위원장을 나눠 먹는 게 여야가 나눠 먹는 게 네. 12대까지는 집권여당 다수당이 전체를 다 먹었어요. 하나도 안 줬어요. 네. 그런데 최초로 여소야대가 되면서 13대부터 의석비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찌 보면 미국은 지금도 한 석이라도 많으면 그 정당이 그렇죠. 전체 다 그렇죠. 국회 상임위. 의석을 먹는 네. 겁니다. 네. 예.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쁠 건 없어요. 네. 지난 21대 한번 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집권당 때예요. 민주당 집권당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서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구도가 돼서 독식했고 독재라는 느낌. 네.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역풍이 일부 있었다고 생각해요. 대선 때. 네. 네. 근데 과연 그것을 지금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잘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우원식 의장이 추미애 의장보다 내가 더 세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측면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인사들 끼워 넣어 갖고 완전히 그냥 민주당 판으로 만드는 것이 네. 혹시 승리감이 도취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위험한 수순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이른바 전쟁터가 될 만한 상임위 위원장을 지금 되신 분들이 꼭 하고 싶어 하진 않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었다. 법사위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꼭 하려고 했었다. 아니 이중적인 표현이죠. 아, 이중적인 중의적인 표현인 게 표현이다. 네. 한편으로는 전쟁터가 되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전문성도 없는데 예.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역사적 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네. 그 현장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치는 다 이중적이거든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역사적 격변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영화 넘버 3로 이야기하면은 잿더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석규 같은 유한 인물이 아니라. 네. 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자체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이 아마 뭐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제 탄핵 이야기 한번 넣어서 여론조사 돌려볼 겁니다. 최소 55%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격변이 있는 자리에서 법사위라든가 운영의 자리를 민주당이 행정부를 심판하는 국회의 네. 책임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한번 돌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지지난주 21% 최저치를 찍었고 지난주 여론조사 없었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횡보하는데 9주 연속 30%대고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네. 그러니까 2016년 10월 셋째 주 예 여론조사에 보면 부정평가 54, 긍정평가 25. 25. 예. 넷째 주 네. 부정평가 74, 긍정평가 17. 11월 첫 주 네. 부정평가 89, 예. 긍정평가 5. 이 3주 만에 그러고 나서 12월 9일이네. 이 3주 만에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석유를 던졌겠습니까? 오죽하면 석유를 던졌겠냐. 왜냐하면 10%대가 되는 순간 국정운영 동력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일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행동 본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전부 산자부 장관서부터 산자부 직원들 다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그런 대자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예. 했던 것처럼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가 될 윤석열 거다. 정부 때는 더 심할 수 있는 거죠. 이러다가 감옥 갈 수 있다? 예. 실제로 국정운영이 안 됩니다. 예. 그런 불안감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만 그렇겠어요? 그다음에 사정기관 마찬가지죠.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른바 정치하시는 분들은 민심의 그 흐름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122석이었어요. 탄핵 절대 안 될 숫자입니다. 안 될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10%대로 떨어지면요. 네. 108번내 됩니다. 108번내. 그런데 국민의힘 오늘 이제 의총에서 국회 보이콧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국회 보이콧 결정하면 이거 용산의 뜻을 받들어서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국민의힘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정국회 들어가기 전까지 놀지 뭐. 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정기국회 들어갈 때까지 논다고요? 네네네. 이건 국민들은 지금 뭐냐면 난린데 살기가 힘들어서 언제 뭐 국정 생각했습니까? 국정 생각했으면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 출당시키고 아이고야. 의회에서라도 합의해서 의회 정부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국정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아까 국정 동력 이야기하는 국정 동력도 없을 뿐더러 동력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동력 있으면 이번 석유 사태 같은 그런 일들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저는 여당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용산에 눈치 보면서 태업 사태로 네. 계속 끌고 갈 거다. 그렇게 아니 봅니다. 그럼 이 태업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진다면 지금 6월인데 6, 7, 8 석 달을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 문제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저는 위험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를 놀려야 될 만큼 네. 최상병 해병에 관한 특검 예. 국정조사가 정권의 명운을 쥐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오늘 아니 재판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네. 뭐냐면 이 최수근 상병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리를 사의한 지가 지금 몇 개월입니까? 네. 예?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최장수 총리라는 거예요. 총리를 2번 했잖아요. 맞아요. 2번 더하게 하면 저 이낙연 총리를 능가한다는 거. 아, 이낙연 총리 임기를 능가하는 총리가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다. 예, 최장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분이 진짜. 사의 표명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언제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박영선 총리설이 나왔지만 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무개 나왔지만 다 없던 일로. 결국 뭐냐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인사청문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분을 지명하지 않으면 네. 총리 지명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표명만 한 총리가 계속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어렵고 오죽하면 석유를 터뜨렸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흘천하예요. 맞습니다. 싹 다 검증 들어가니까 사흘 만에 이게 뭐 말도 안 된다 해서 주가 다 정상화됐고 뭐 이런 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특검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시에 오전 10시에 박정훈 단장 재판 네. 군사 재판이 있는데 이 현장에 추미애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지금 그 현장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군인권센터 등이 함께 갔는데요. 지금 이준석 의원 워딩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추미애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라를 초토화시키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이 군을 초토화시켰고 그리고 이 박정훈 대령 개인이 이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온 국회가 나서야 된다. 그리고 여러 정황들이 보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무래도 국정조사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박 대령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조사 이야기를 제가 2달 전부터 떠들었거든요. 네. 방송에 나가서 노래를 예. 하고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 쪽에도 그런 의견들을 전달을 했는데요.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특검까지 안 가더라도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만 제대로 해도 웬만큼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공직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같이 목숨을 걸고 네. 본인들이 이 진실을 왜곡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종섭 장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기환 사령관도 그렇고 조금씩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이것도 뇌피셜입니다만 극단적으로 이종섭 장관이 본인 핸드폰 어디 숨겨놨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열고 공무원들을 불러서 진실을 말하도록 다그친다. 네. 그러면은 저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제보자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뿐만이 아니라 국정조사도 막기 위해서 차라리 국회 파행이 낫다라고 네.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국회를 파행시켜서라도 이 최상병 네. 특검법을 막으라는 뭔가 원대한 기획이 네네네. 있고 그 차원에서 지금 어제도 보이콧하고 의장 선출, 부의장 선출도 안 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럼 의총에서 국회 보이콧 결정이 나오겠네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상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전략을 쓸지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저러다가 8월달쯤 되면 휴가 좀 대충 갈 거고 예. 9월달 정기국회 가면은 그 조선들 국가 많은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예.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정쟁적 요소에 힘이 쭉 빠질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럴 태세는 아니고 또 조국혁신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서로 그런 판을 짠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개혁신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예. 이 판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오판하고 있다.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매도 말입니다. 네. 빨리 맞아야 돼. 이게 매 맞을 차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더 떨려. 그 기다리는 순간에 죽어.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판단을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세월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지금 22대 국회 초반기에 네. 용산의 그 어떤 심기보자 일환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오래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이런 정도 보여주는 수준일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국회 파행의 원인을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뭐 과방위원장 뭐 이런 걸로 돌리고 결국 협치를 민주당이 깼다. 네. 이런 이제 그 명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벌려고 하겠죠. 그래서 용산한테 우리는 이 싸울 만큼 싸웠다. 네. 그렇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 7월 25일 경에
그 전당대회도 한다고 하고 맞아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마 이 행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져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그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가 탈출구가 실제로 별로 안 보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한 번 강경으로 딱 들어서면 계속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항상 높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유연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다음 왜? 선출되는 지도부가 어쨌든 정당성 있는 지도부니까 네. 그 지도부가 비윤을 할 건지 반윤을 할 건지 계속해서 윤석열에게 종속될 건지 네. 예,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때까지는 맡겨놓는 거죠. 그때까지는 그냥 맡겨놓는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데요. 공범들이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다.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다.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성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걸로 생각한다. 예상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 84조 얘기도 또 덧붙였는데요. 왜 자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재명 대표 저격하는 겁니까? 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저격인가요? 그 아. 앞에 이름을 김건희 윤석열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어제 맞아 떨어지죠? 헌법학자 얘기를 했는데 그 교수님 얘기가 이러시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이것은 물론 나쁜 대통령을 잡아넣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판검사의 결정으로 이 대통령 임기를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윤석열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자 공범들은 다 감옥을 갔고 네. 도이치모터스 공범들 다 감옥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익 실현한 바 없다. 한 네. 땡전도 받은 적이 없다. 네. 이게 다 알고 보면 허위 사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김건희, 윤석열 두 분한테 다 해당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거는 윤석열 욕이다 이제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당대회 있잖아요. 725. 예, 네. 전당대회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극렬 보수의 지지를 좀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중간층보다는. 네네. 그러려면 이재명을 때려야죠. 이재명을 때리고 그 이재명이 그 사실상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면 판결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건 한동훈이 아니고 여의도에서는 다 아는 얘기니까 네. 그냥 한동훈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 기사가 되는 건데 네. 저는 전당대회용으로 보입니다. 전대용이다. 네. 예. 그 뭐 빨리 나와버리지 뭘 이렇게 뜨물들입니까? 아니 자기가 정치 떠난다 했잖아요. 책임지고 그만한다고 했으니까. 그만한다 했잖아요. 그럼 예. 사실은 한동훈 입장에서 급한 게 아니거든요. 저 같으면 네. 다음 재보궐선거의 수도권에 예. 공천 받아서 민심으로부터 한번 심판을 받고 나오겠어요. 예.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게 지금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진 비대위원장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다? 무슨 낯으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 책임은 전부 윤석열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올 겁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입니까? 윤석열 검사 출신한테 이렇게 심하게 당하고 있는데 더 정교하다는 한동훈 검사한테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연거푸 2번을 안 시켜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검사한테 완전히. 저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한동훈식의 법인식 때문에 네. 저는 대한민국 검판사들은 다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독일 나치식의 법률 인식이에요. 법이 민주주의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100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도 한 명의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100명의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범죄자를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이게 형법 우선주의예요.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의 문제라든가 시민권의 문제, 민주공화국의 정신과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의 대다수의 검판사라는 법조인들이 이런 류의 형법을 배워서 법조인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법조인들 진짜 정치권의 이 많은 상황들 네. 이게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 국회에 물론 이제 법을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법- 대의기관입니다. 국회는
헌법의 대의기관으로 나왔어요. 네.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 헌법의 됩니다. 대의기관입니다. 아, 네. 잘못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네. 입법권이라는 기능을 가질 뿐입니다. 네, 입법권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박진영 부원장님한테 한 대 맞을 뻔했어요. 아니 왜 제가 이 사실에 진짜 분노해요. 네, 진짜. 격분하셔가지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법을 만들고 예. 개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니갈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취지로 얘기를 많이 얘기는 하잖아요. 하죠. 예. 그런데 이게 그 법률과 과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맞아요. 그렇고 그게 이제 엘리트주의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은 5천만 국민의 축소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얘기하면 합법적인 정치 투쟁의 장입니다. 예.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정치 투쟁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소 국민의 10만 이상을 대표하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구로 보면 네. 17만, 18만 정도 네, 대체로 평균 그 정도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 그 대의기관 본인이 4년간 예. 이 소신껏 정치를 해라. 그리고 그 평가는 선거에 또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소신 정치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방향은 국민을 보고 그렇죠. 방향을 용산으로 보고 하지 않았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민주당도 예. 방향을 이재명으로 보지 않았으면 예.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7만 혹은 20만을 대리해서 그게 민주당만의 또 국민의힘만의 당원들을 대표해서 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을 대리해서 지금 가 있는데 오로지 용산만 보고 용산에 총성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어제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한동훈 내 동생이라면 딱 불러다가 당대표 못 나오게 할 거다. 그만둬!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들을까요? 이재호 위원장 얘기를? 안 듣겠죠. 빗도로도 안 들어. 안 듣겠지 당연히. 안 돼요. 안 들을 만하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거지. 하거나 나중에 말거나. 권력 잡고 수사 안 하면 다행이게요. 아, 이러면 수사당하는 거예요? 야, 무섭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의 어떤 등장이 임박했다,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11일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한 달 전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이상한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정치를 봐야 돼요. 일단 총선을 지휘했잖아요. 네. 지휘해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어요. 예? 네. 그러면 정상적인 정당 같으면 그냥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만들고 바로 전당대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두세 달을 지금 계속 용산이 만지고 있는 거예요. 비대위를 만들어 갖고. 예? 또다시 친윤 대표 또는 친윤에 가까운 대표, 당을 장악할 대표.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용산 입장에서는. 흐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총선 얘기는 다 이미 지나갔고 여야의 이제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국회도 계속 파행되는 거예요.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용산의 이익을 보호할 그런 친윤 대표를 만들기 위한 여러 포석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용산이 한동훈이 그 대표가 되는 것을 이렇게 극구 막는 이유는 당 대표가 되면 죄송합니다. 미래 권력이 되고 미래 권력이 되면은 검찰이 줄 서기 때문이라고 봐요. 네. 검찰이 한동훈한테 줄 서는 순간 한동훈한테 줄 선 검찰들 중에서 김건희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다시 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한동훈을 저는 극구 막고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세요. 국민의힘이 뭐 대표 세우고 부대표 세우고 양념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왕이 두 번이 같이 있는 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 딱 한 번이 기억이 나. 예. 클레오파트라하고 톨로메르우스 13세하고 형제가 둘이 해. 예. 그러다가 저기 카이사르한테 예, 다. 침략당해서 망해요. 예. 망합니다. 이러다가 예, 국민- 황당무계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예. 빨리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키고 예. 국민의힘 자체 스스로 자정해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되도록 바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선거에 비전이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면 네.
개혁신당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힘. 개혁신당도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정신 차려? 뭐 쓸데없는 있어 뭐 중도 아니. 실용 이런 거 하지 말고 정통 보수 정당을 해야 돼.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야, 무슨 소리 하고 예. 있어요? 정통 보수 정당 예, 안 아니에요? 하잖아. 어떻게- 아니 우리는 야당이고 네. 야당이요? 어, 예, 정체성이 있어야지. 근데.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당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개혁 정당이지 네. 예. 보수냐 진보를 뛰어넘는 정당이지. 그거 안철수 하던 건데 그거. 아니 계속. 자꾸 한쪽에 갇히게 하지 말라고. 어느 그 정체성이 진영에 불분명한데? 진영에 갇히지 않겠다. 아 그럼 실사구시죠. 실사구시 예. 그런 데가 제일 힘든데. 실사고 씨는 여기 뜯어먹고 저기 뜯어먹고 양념도 뜯어먹고 후라이드도 뜯어먹고 이거. 아 몰랐어요. 꼭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치 같습니다. 미국도 뜯어먹고 중국도 뜯어먹고 뜯어먹고 일본도 뜯어먹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네. 아, 우리가 전략적인 자유주의 정당이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게 애정을 갖고 충고를 하는데 안 받아들이시더라고. 네,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좀 그 재밌는 상황인데 장동혁 원내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네. 친한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무총장 했었죠. 예, 사무총장도 했었죠. 그 저 비대위 때 한동훈 비대위 때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책임 안 졌으면 좋겠어요. 실력 없는 사람들은. 예? 실력 없는 정치적으로 사람들은 책임을 책임 져야 안 졌으면 된다. 좋겠어요. 안 졌으면 좋겠다. 네. 아니 예. 그게 하여간 민주당 입장에 좋겠지 뭐. 이게 뭐 사실상 빌드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 왜냐하면 예. 나와서 예. 혹시라도 되면 예. 얼마 때리기 좋아요. 예? 자기네가 예를 들면 한동훈이 나와서 반윤처럼 한다고 해서 반윤처럼 보이지도 않을 거고, 정권 내부에 그러니까 여당 내에 갈등이 그 양산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완전히 윤석열에 다시 90도 폴드 인사하면서 충성맹세할 수도 있고 네. 어찌됐건 꽃놀이패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그 꽃놀이패가 이 애국적이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걱정이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윤석열 실정하면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요. 네. 사실 나라 걱정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걱정인 거고요. 한동훈 같은 사람이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과 갈등도 생기고 일도 잘 못할 거고 한편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좋습니다만은 이 보수 정당도 나라의 주요 구성원인데 네. 저렇게 엉터리가 되어가는 상황이 국가를 위해서 좋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천하람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 만나가지고 운영위 비교섭 단체 배정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기재위는 천하람은 기재위, 이준석은 국토위, 이주영은 복지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다 받아들여졌습니까? 그 개혁신당의 3명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희망하는 네. 상임위에 배정 안 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예. 국토위를 희망했는데. 1순위를 희망을 했는데 과방위가 됐어요. 과방위가 됐어요? 예, 과방위로 배정됐고 예. 천하람 의원은 기재위, 예. 그다음에 이주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 예, 이렇게 그렇군요. 됐고요. 예. 그다음에 겸임 상임위는 이준석 대표 그 여가위 과방위로 가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가위를 신청을 했는데 네. 여가위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겸임 상임위에 예. 여가위는 못 가고요. 아. 이준석 의원은 예결위. 예결위. 예결위 가고 천하람 우리가 원내대표인데 네네. 원내대표는 운영위. 운영이 예, 겸임으로. 배정 겸임으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비교섭은 잘 운영위에 예. 그 배정을 안 하는데 예. 특별히 그 천하람 원대가 예. 운영위에 들어가게 돼서 예.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렇습니다. 개혁신당 몫으로 운영위에 예. 들어. 이거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 우원식 의장이 좀 배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예. 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화성이거든요. 네네. 화성인데 동탄 지역인데 그 지역 현안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위가 좀 필요했었는데 네네. 국토위를 못 가고 네. 이제 과방위로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민희 위원장과 함께. 방송 언론 그 정책을 예. 가지고 예. 국민의힘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예. 많이 핫한 상임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예. 재밌겠네. 제일 핫한 상임위가 될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큽니다. 보니까 예, 우원식 과방위. 의장이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줬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앞으로도 네. 이 군소정당제를 우선 배려하는 그런 관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원래 수도권 의원은 국토위 배정 가능하면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저는 안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 측면이라든가 예. 이런 측면에서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어쨌든 뭐 국회 과방이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 열차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착오 없길 바란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게 사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일피일 누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국회까지 그냥 놀자 이런 방식으로 태업하고 이거는 민의에 반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이제 지금 현안이 11개 상임위원장은 네.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선출이 됐잖아요. 네. 7개 상임위도 곧 뭐 선출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예. 상임위 배정안을 국민의힘이 안 내고 있어요. 네. 예? 맞아요. 18개 상임위에 겸임상임위 포함해서 이 상임위 우리 당 108명의 의원이 어느 의원이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상임위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이제 구성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헌재에다가 네. 정말 웃기는 사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일각에는 보면은 국민의힘 상임위 자기들끼리 나누는 게 막 돌아다니던데요, 명단이. 네. 확정된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희망 상임위. 예. 희망 상임위. 예. 그래서 국회 정식으로 상임위 배정안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 그걸 내게 되면 네. 그 상임위원장 선출하잖아요. 네. 그럼 바로 상임위 구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앞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했던 장동혁 의원은 자기 농해 수위 가려고 했는데 그냥 그 국회 그 의장실에서 배분하기를 법사위로 해놨더라. 자기 법사위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었는데 판사 그러니까 그 출신이라 그냥 법사위로 그 얘기는 갔다. 뭐냐면 지금 의장이 예. 직권으로 지금 상임위 구성을 했다는 배정을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직권 근데 선임이 이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지금 국민의힘이 예.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배준영 원내수석이 국회의장 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시죠. 과반이 안 되는데. 사실 뭐 국회의장은 사퇴 결의안이라고 해서 예. 효력은 전혀 없거든요. 정치적 의미일 뿐인데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반 이상이 내야지만 이 정치적 효력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윤리적인 참 윤리적인 표현이라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국회의장이 내가 불신임 당했구나 이렇게 해서 사퇴하는 거지 과반이 안 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적 수가 별로 무의미한 것들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적으로 열세고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그런 국민들한테 중요한 건 여론이거든요.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예컨대 최소한의 양비론이라도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뭔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뭐 민주당을 비판하는 보도는 좀 보수 언론 중심으로 있긴 합니다. 뭐 특히 조선일보가 이제 일면 머릿 기사로 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은 국민의힘에 찬동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현안이 너무 많고 석유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당장 국회 열어서 확인해봐라. 이런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명료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2018년에 원구성을 했을 때 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여당인 상황에서 독식했다 그러니까 양비론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지금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좀 독주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국민들이 다 용인해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 독재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빼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다 그게 통용이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원구성이 안 되는 게 사실 속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수근 상병 국정조사, 특검 이런 그다음 김건희 특검 이런 게 다 재발이 되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 얘기하고 네. 운영위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네. 결국 우원식 의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하는 거 아니냐. 사퇴 결의안 내고. 그래서 국회 운영과 의장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네. 여론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 포장이 먹히겠냐는 거예요. 여론 시장에. 왜냐하면 예. 안 먹힐지 압니다. 예. 그렇지만 본인들 지지한 사람들한테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거라도 해야죠. 그러면 민주당 뭐 개딸 뭐 욕하는데 국민의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태극기나 개딸이나. 똑같다. 아, 그렇게 본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상황 매우 녹록한 것 같진 않은데 뭐 현안이 너무 많은데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어제 중앙아시아로 떠났습니다. 에코백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놀러 갔습니다. 네? 놀러 갔습니다. 아니에요. 자원외교 차원에서 갔다. 자원외교는요. 예. 그 중앙아시아 그 탄 국가들은 네, 탄. 우리나라에 한국에 찾아와서 자원외교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안 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한국에 오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아프리카 48개 국가 중에 46개 국가가 왔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어떤 교역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본인들이 적극적입니다. 안 가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갔다는 것은 저는 놀러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왜 또 놀러 갔다라고 하느냐. 실크로드 구상이라는 게 3일 전에 나옵니다. 무슨 이게 독트린 뭐 선언 이런 거 아닙니까?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의 독트린이 3일 만에 나오는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드레스덴 선언도 1년씩 준비합니다. 이런 거는 좀 처음 봤고요. 그다음에 네. 이런 게 나오려면은 인수위 때 석유도 어제 보고받고 오늘 발표했어요. 그렇죠. 인수위 때 국정 목표나 국정 과제로 들어 있어야 돼요. 네.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인사 끝났고 정권의 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싶으니까 부부 동반 버킷리스트 이제 채우러 가자 이렇게 해서 실크로드 한번 탐방 그렇게 갔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 대통령 외교를 이제 뭐 민주당 인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외교는 외교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외교도 인정한다니까요. 외교에 갔을 때 이제 그 부부 동반으로 가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수행원들 데리고 명품 가게나 다니고 이렇게 해서 국격을 좀 떨어뜨리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 비행기 트랙에 올라가면서 이게 에코백을 딱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참 이분도 참 차라리 아무것도 들지 말지. 그러니까. 안 들었으면 가방에 대한 생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에코백을 든다고 해서 명품백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 예? 에코백을 들면 들수록 명품백이 연상돼요. 백을 들면 예.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도 참 희한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안 들었으면 예. 그 생각이나 연상이라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김건희 여사 딱 봤는데 명품백하고 시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출발선부터 이미 그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모든 행동이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말기에 돌부리에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여론이 안 좋았었거든요.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네. 거의 그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뭘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얘기가 안 되는 그리고 정상 외교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박진영 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뭐 버킷리스트 아니야?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먹힐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요 고위공직자도 될 만큼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왜 민주당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시켜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때. 아니 근데 사실 대통령 후보를 세운 것은 또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그때 계셨잖아요. 네. 책임지고 사과하라 이런 요구도 있어요. 사과하세요. 저는 저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동의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정기은퇴해야 된다고. 많지 않나요? 많죠. 그 사람들 지금도 배지 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다 반성문 쓰거나 석고도 해제하세요. 그 사람들도.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시간 다 돼서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당규 개정 의결을 했습니다. 당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면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먼저. 예. 첫 번째 가정. 이재명 대표는 연임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박지원 원장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당원당규 개정 대상이 이재명 대표라는 설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민주당은 혹시나 모를
대통령의 임기 중단, 네. 탄핵, 네. 개헌 또는 여기에 반하여 이 집권층이 획책하고 있는 수많은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 상황이 됐을 때는 당시의 리더십이 견고하게 작동해서 그 전국을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유예 규정을 뒀다. 그리고 일상적인 정치 상황이 그대로 돌아간다면 이 유예 규정 비상 상황이 적용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과거에 당 내부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민주당이 후보 내지 않고 무공천하는 조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그런 조항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민주당이 잘 결정했다라고 국민들한테 환호를 받았는데 그 규정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부패 연루의 경우에도 네네. 그것도 이제 문제 없도록 조항을 변경했거든요. 이 두 가지 조항은 첫 번째는 이게 검찰 독재 정부이기 때문에 네.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규정과 규칙의 문제보다도 국민적인 여론과 선거로서 심판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무적 판단의 영역을 넓혀둬야 된다라는 하나의 정치 활동의 자유의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원래부터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됐죠. 이건 어떤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합리화시키는 독재 정권 하에서 독재 정권의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우리는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뭐 이런 정도 상황이면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런 규정도 없었어요. 또 실제로 정치 활동 규제를 해갖고 정치를 못하게 했고. 그때는 당원 당규도 없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 같으면 내가 뭐 이해하겠는데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규정하면서 그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적어도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귀책 사유가 있는 그 부정부패 연루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당 책임이 없다. 예를 들면 지금 돈봉투 연루된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검찰 조사 결과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전당대회에 있어서 그동안의 관행과 관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른 의원들 다른 후보들 내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이건 대단히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임 규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의 경우를 좀 상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누구를 위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표가 누가 됐든 간에 격변기의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면 60일 이내에 뭐 선거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상정하는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예견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꾸로 역으로. 그럼 좋죠. 역으로. 그 김철근 총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이런 규정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규칙과 그다음에 상식의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부패가 심한 사람들을 그걸 뭐 규칙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식에 의해서 공짜를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넣는 것 자체가 좀 웃긴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그럼 상식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자 이렇게 해석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걸 미리 예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임 중에 부정부패 사건으로 수사받고 재판받아서 이제 더 이상 직을 유지할 네네. 수 없게 됐을 때 그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안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그 자체 그거를 규정을 규정-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규정과 규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상식과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 예. 그런 부분들로서 정치적 판단을 해야죠. 그거 판단 못할 정당이면 정당이 존재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사실상 지난번에 민주당이 다 어겼어요 그걸. 그걸 바꾸기도 했고 왜냐하면 오거돈 시장과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시장 네, 보궐선거 네, 네, 때 다 후보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이 돼버렸다. 후보를 다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철근 총장님의 비판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예. 정치적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지탄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적 무게라는 것이 대선을 위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균형감이 있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런 조항이 없더라면 아예 욕을 먹어도 덜 먹겠지 않았는가라는 측면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또 그때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귀책 사유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독재 정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발될 수도 있고 조작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해서 이 규칙이라는 것 때문에 정치가 휘둘리고 정치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되거든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이라는 것보다 훨씬 상위의 철학적이고 인간의 본성적인 자율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당의 규칙의 문제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 손치대로 있었던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후퇴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득이 안 돼요. 그 말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맞는 게 잘못이고 그 김영진 의원 비판은 어떻게 들으세요? 뭐 당내에서 그런 비판할 수도 있죠. 네. 비판할 수도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 친한 의원이지만은 실력이 저보다 좀 떨어집니다. 크게 못 보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의미 있는 지적이고 충분히 그런 지적도 할 만합니다. 네. 그러나 크게 못 보시는 거예요. 그거 안 그래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나하고 대학 여기 저기 동기인데 친구 아니에요? 대학 동기라고요. 대학 동기. 우리 총장님이 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하시죠?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의견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면 저희가 좀 집중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딴 방송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낙성거사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실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원장에 새로 선출되신 최민희 의원님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사실 아직 회의실이나 세팅은 안 돼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첫 인터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갑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네. 아이고, 그새 흰머리카락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염색을. 예, 어제 밤늦게까지 의총, 국회 본회의가 있었고, 네. 어제 밤 11시 넘어서 훨씬 넘어서. 끝난 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인사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를 국회 과방위원장이 되도록 응원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와 독립을 지켜내라 네가 이런 취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방위는 방송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과학 분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삭감으로 망치고 있는 과학 정책 다시 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ICT 강국.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ICT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그런 찬란했던 ICT 강국의 위상을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최민희 의원님 응원한다는 댓글 많이 지금 달고 계시는데요. 방금 전까지도 의총을 하시느라고 원래 저희가 오전 11시 네, 고정 네. 출연이신데 죄송합니다. 11시에 갑자기 의총이 잡히는 바람에 의총 네. 끝나고 비공개 의총 하고 올라오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는 주로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우선 당대표 원내대표께서는 네. 왜 우리가 네.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었나를 네. 말씀하셨어요. 네. 예,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것이 국민적 여망이고 삼권 분립의 기본이다 이런 네.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예.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일하는 국회 하겠다. 예, 그리고 협상할 만큼 하고 기다렸다. 4월 10일 이후에 지금 두 달이 넘었죠. 원내대표가 뽑힌 게 5월이니까 네. 한 달 이상을 협상할 시간이 있었다. 근데 안 된 거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 개문발차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네. 박성준 수석이 네. 이제 앞으로 상임위를 이렇게 운영해 달라. 네. 예, 속도감 있게 해달라. 예. 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쟁점 법안들 가능하면 7월 초까지 다 상임위 통과시켜 달라. 쟁점 법안들 7월 초까지. 네. 예, 그래서 예. 그에 맞게 스케줄을 짜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7월 초까지면 이제 한 2주 정도 네. 남아 있는 건데요. 오늘이 6월 10일이죠. 예, 11일. 예, 석주 남았습니다. 세 주 정도 남았는데. 엄청납니다, 한 주가. 갑자기, 네. 2주밖에 안 남았어, 이러니까. 네. 3주 정도, 3주 정도 남았으니까. 하여튼 강도 높게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오늘 제출을 했고요. 결의안 내면 뭐 합니까? 통과가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치 행위들이 있는데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이 어떻게 될 걸로 예, 전망하세요? 협상할 거고요. 네. 그러나 11개 상임위 소속된 국회의원들만 일하고 네. 그 7개 상임위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이 일을 안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협상해보고 네. 국민의힘이 뭐 영 일할 생각이 없으면 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시기는 네. 이제 조금 협상을 더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 같이 출발해서 어떤 네. 상임위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어떤 상임위는 역할도 못하고 회의도 못 열고 이러면 좀 아이고, 그리고 그러면 편한도 저희만 너무 많고. 저희만 월급 받고 그분들은 세비 안 줄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네. 국회를 보이콧하고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 보수 언론도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때 무노동 무임금 왜 주장 안 해요? 과거에는 보수 언론들 특히 보수 정당이 네. 앞다퉈서 무노동 무임금 국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민주당 쪽이 네.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독재에 대하여 독재적 행태에 대하여 뭐 장외투쟁도 하고 뭐 이러면 무노동 무임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힘 쪽은 상임위 구성, 상임위 명단도 안 내고 있고 일부 냈다가 철회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선일보 등이 이러면 됩니까? 네. 최소한의 기본은 있어야죠. 저는 19대 국회에서 제일 싫었던 게 일 안 하는 국회예요. 네. 세비를 받는 게 양심에 꺼리 껴서 정말 괴로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가장 좋은 건 네. 과방위원장을 당시에 국힘 쪽에서 했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과방이 안 열고 그냥 놀아요. 제가 보기에 노는 거예요. 그리고 세비 받아요. 지역구 활동만 해요. 그게 너무 양심의 가책도 되고 막 어떤 땐 저 자신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 적도 있어요. 이렇게 국회의원을 해야 되나. 예. 근데 제가 과방위원장 맡아서 가장 좋은 건 제가 과방이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열 수 있는 권한. 예. 이거 가졌다는 거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일하는 국회 만들자. 네,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은 그만둬라. 네. 전 이 자세로 직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뭐 원구성 협상 원구성은 제가 말할 사안은 아닌데 네. 이번 주 한 다음 주 중에 아닐까요? 예, 한 주 정도는 네. 시간도 주고 예. 국민의힘이 눈치 엄청 볼 거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이 줄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들어오십시오. 네. 이것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임위 활동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과방위 회의는 언제 엽니까? 오늘 엽니다. 오늘 오후 4시. 오늘 오후 4시에 네, 예. 이게 여야 간사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네. 여당 간사 김현 의원과는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저쪽은 간사도 없고 뭐도 없어서 야당 측은 여당 여당.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네. 협조를 구했습니다. 나오시겠다고 하십니까? 아직 답이 없지만 네. 그게 이제 협의거든요. 네. 합의가 아니라 예. 그 과정을 밟았습니다. 네. 저희는 오후 4시에 과방위를 열어서 네. 간사 선임 확정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김현 의원이 지금 간사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구나. 과방위에서 통과해야 돼요. 예. 네. 그러면 모든 상임위가 오늘 그 회의를 오후 4시에 열어서 소위 야당 간사 선임을 결정하게 됩니까? 11개 상임위에 그건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 이제 각 상임위와 간사의 성향에 따라 네. 다 달라지는 거. 달라질 저희는 수 4시에 합니다. 과방위는 4시에 오늘 예, 오후 4시 이거 하고, 뉴스네요. 예. 네, 4시에 하고 네. 그리고 4시 그러니까 원래는 월요일 화요일에 상임위 10개 국회법상에 정해져 있어요. 화요일에. 그래서 네. 열 거고 수요일 목요일은 법안 소위 등이 열리는데 네. 사실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과 네. 이혜민 의원이 과방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과 우리 간사가 예. 충분히 의논을 해라. 예. 그래서 과방위를 오늘 열고 금요일 날 또 엽니다. 그 사이에 준비할 거 좀 준비해서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만 오늘하고 금요일하고 예, 두 두번 차례 엽니다. 네. 과방위 회의가 열리고 네. 그 화제가 됐어요. 원래 이준석 의원이 국토위를 희망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과방위로 가라. 그 3순위 썼대요. 그게 3순위 썼대요. 3순위였대요. 만나보셨습니까? 예, 어제 저 투표할 때 만났는데 네.
아, 그분은 저 반대하지 않았을까 따지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표를 누가 반대했나 좀 한번 계산해 보니 예. 이준석 대표의- 반대하지 않았을까? 근데 눈빛은 아니었는데 아니 저희 프로그램 오실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출연자로서 많이 뵀었던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토론도 많이 했죠. 예, 토론도 많이 하고. 예, 여하튼 근데 농담인데. 네. 이준석, 이혜민,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개혁신당의 이준석 두 의원이 과방위로 야권에서는 이렇게 진보당은 없습니까? 진보당 없습니다. 아, 진보당은 그래서 없고, 예. 이 두 분이 법안 소위, 네. 제1소위냐, 제2소위냐, 예. 예결위냐, 예. 뭐 어느 쪽을 뭐 택할지 몰라서 예. 아무래도 좀 협상할 필요가 아,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선택을 원하는 것에 예. 소수당이기 때문에 좀 고려나 배려를 하지 않을까요? 예. 김현 의원님이 이런 예. 거는 뭐 예. 달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어찌됐든, 든든하죠. 예, 뭐, 이렇게 소수당에 대한 배려, 이런 네, 것도 있을 네. 것이다라는 말씀 네.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사 선임을 하고, 네. 그 밖에 현안들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합니까? 일단 그 모여서 뒤에서 논의를 하게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 과방위는 3+1 하는 겁니다. 네, 3+1 네, 네. 법안 통과인데 3은 방송법 네. 3개고 예. 그다음에 하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하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 방통위 설치법 개정하는데 예. 이번에 빨리 해서 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네. 그 지위 규정, 공무원 의제에 준하게 한다. 이건 방심위원장. 네, 방심위원장도 탄핵할 수 있게 하는 예, 예. 그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것도 당론으로 빨리 처리해 달라고 간사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개.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가야 돼서 네. 일단 과방위에 원내에서 준 건 요거를 빨리 통과시켜라 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3+1인데, 네. 앞서 말씀하신 이제 그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네. 관련해서는 지금 2인 체제로 운영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 둘 다 대통령 네. 몫이고, 예. 이상인, 그 다음에 그 김홍일 두 네. 사람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거 자체를 아예 회의가 불가능한 개정안을 낸다. 예, 그러니까 5인이 있어야만 그렇죠. 회의를 열 수 저는 있도록. 제가 낸 법안은 예. 5인이 되어야만 성립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네. 이게 법 취지에 맞죠. 네. 그런데 김현 의원 안은 네. 4명입니다. 이 4명은 뭐냐면 아, 최하 야권 3명, 여권 3명에 야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냐. 아.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 요거는 3대1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최소. 그러니까 예. 지금은 국회 추천목 하나도 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통위가.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 국회 추천 몫이 한 명은 들어가야 회의가 성립하게 하는 게 예. 뭐 김현 의원 아니고 저는 예.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 예. 합의제가. 예, 예. 그래서 5인 체제로만 운영되게. 이건 중요 결정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일상적인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방송개혁 TF에서 의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법안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의 이제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가 있어 보이는 결정들에 대해서 네. 더 이상 그게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탄핵 문제도 주요 현안인데 네. 이 문제도 그 문제는 네. 이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방위 소관이 아닙니다. 원내 소관입니다. 원내 소관이군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예. 방통위원장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것은 네. 3+1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킬 거다 국회가. 네. 그러니까 더 이상 2인 체제에서 중요 결정하지 마라. 네. 예, 제가 이거는 오늘 요청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 오늘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오후 요청할 4시에. 거고. 예. 4시 합니다.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네. 일상적인 것만 해라. 예. 그렇게 요청을 할 거고 예. 이 부분은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YTN 민영화 의결한 것은 이건 네. 법적으로 직무정지 시켜야 될 만큼 아. 중대한 법적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예. 뭐 제 기본 생각 변함없고요. 예. 다만 뭐 여러 가지 일적이나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은 원내대표 소관이기 때문에 네. 예, 계속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그 공영방송 이사수를 대폭 확장해서 여기에 뭐 학계, 직능단체, 시민단체 뭐 이런 시민사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이제 의사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민주당과 민주노총 얘기하는 거죠.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나쁜 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관계도 모르고 네. 민주노총이 어떤 집단인지, 예. 언론노조가 어떤 집단인지, 어떤 상황인지. 예. 그러니까 집단인지 성격, 네, 집단. 그리고 그런 집단과 민주당의 관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한 입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통위원 됐을 때 언론노조 일부가 집요하게 반대해서 저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관계가 이런데 무슨 그런 협조관계가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과방위원장이에요, 지금. 네. 김현 의원이 간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해관계를 보면 우리와 국힘이 같은 거예요. 아, 지금 상황은 사실 그렇죠. 예. 이 법은 네.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법안이에요. 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식의 공부를 잘 안 하고 얘기를 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마타도어 않는- 하는 거예요. 그냥 마타도어다. 어떤 사람은 몰라서 그냥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마타도어 하는 거예요. 네. 민주노총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건. 민주노총과 전혀 상관없는 예, 법안이다. 언론노조하고는 일부 직종별로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예를 예. 들면 방송기술인연합회 뭐 협회들 있잖아요. PD협회인가 이거 제가 피디연합회 뭐 이런. 그쪽에 그 조합원이 민주노총의 조합원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언론노조가 민주노총 산하라는 건 형식이고 네. 내용상으로 방송같이 고도화된 전문적인 분야의 민노총이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사실은 그 위원장님하고도 좀 연동이 되는 문제인데 네.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을 네. 하고 또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회 결격 사유는 국회가 스스로 네. 검증해라 이제 네. 이런 건데요. 이거 사실은 제가 7개월 낸 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7개월 7일 동안 임명장을 윤 대통령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국회 과방위원장이 되신 게 아닐까 이게 저는 참 그런 생각도 아이러니합니다. 네, 제가 페북에 네. 제가 과방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건 임명이 아니에요. 네. 선출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썼더니 밑에 최민희 의원의 한 10년 저를 돌아보면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다 이런 댓글이 붙었어요. 그런 것처럼 네. 지금 과방위원장 된 것이 제 인생에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제가 7개월 7일 동안 임명 못 받아서 결국은 그 시대 상황, 정치 상황 속에서 출마를 하게 됐고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 방송 독립과 네, 정상화, 네. 예, 그리고 방통위원회 중립화를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게 지극히 타당하고 동기도 강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방송통신심의위 네. 황모 씨는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두시지 않았나? 그렇죠. 제가 그렇게 추측하고요. 예. 최선영 교수는 이제 7월이 임기인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 아니, 그러니까 7월에 임기 만료인데 만료인데 한 달 남은. 한 달 남았는데 그분이 세상에. 거의 7개월 기다렸을걸요. 와. 이게 미친 나라지. 어머. 이게 미친 나라죠. 대통령이 이런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방심위가 김유진 이사가 김유진 위원이 예. 살아 돌아옴으로써 대통령 추천 몫이 4명이에요. 원래 3명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김유진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뭐 대통령 추천으로 예.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종욱 위원이 그만둬야 되는데 김유진 위원 쫓아내고 이종욱 위원을 초스피드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추천은 임명 안 하면서. 예. 그래서 대통령 추천 몫이 4명이고 류일인 같이 이상한 위원장이 예. 지금 방심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치하고 기사 하나 안 쓰는 기자들을 어떻게 제가 존중하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비판도 못 하는데. 네. 이거 불법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거 다. 구성이 그러니까 이 불법이다. 문제를 지금 국회에서 다 다뤄야 되는데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건 다룰 겁니다. 오늘 이제 과방위를 오늘 네. 열고 금요일 날 열 텐데 중요한 건 여당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부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출석 안 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겁니다. 그거 어떤-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아. 살펴보시면 예, 돼요. 예, 예. 현안 보고를 받을 때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5일 전에 현안 보고 결정하고 증인 요청 다 할 겁니다. 네, 예, 증인 요청.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 그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 명령장 발부할 예,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국정조사나 뭐 인사청문회는 해당이 청문회로 되는데 전환할 겁니다. 청문회로 전환해서 네, 현안 보고를 청문 절차로 전환해서 할 겁니다. 청문 절차로 전환해서 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류일임 위원장 같은 사람 안 나오면 나오게 네. 하고 김홍일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안 나오면 네. 법적 책임 지셔야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 고발 조치나 이런 것까지도 예고. 필요한 절차 다 합니다. 필요한- 이게 네. 지금 대한민국이 네. 윤석열 대통령 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외법권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정적들에 대해서는 이 나라가 미친 사법행정 행위를 하네. 특히 검찰권을 마구 네. 휘두르는데 예. 이거 빨리 시정해야 되고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네. 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일락님이 최민희 의원님 단단한 각오가 보이는 듯요. 이런 댓글 달아주십니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TBS 관련인데요. 오늘 아침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뭐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TBS에서 신장개혁 진행도 네. 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 오늘 그 기자회견도 하던데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이 끊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어제 6월 10일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FM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재정 아끼는 차원에서 무급휴가제를 직원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여분이 남은 걸로 하루 만에 하고 이제 말았는데 이게 지금 이거 한상혁 방통위, 문재인 정부 방통위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네. 위원장 누구 때 예. 상업 광고를 허용하자고 했는데 허용 안 한 네. 그 사람들이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미디어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 재단이 예.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어야죠. 네. 그러면 지금 광고로 버티고 예. 그러면서 2년 후를 기다리는데 그거를 막은 그 당시에 방통위의 위원장은 누군지 찾아서 제가 꼭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책임 안 묻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속이 터져. 그걸 왜 안 해주는지. 네. 그러면 그때 상업 광고가 허용됐으면 지금 지금 TBS가 얼마든지 자력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는 없지만 예.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 그 광고가 또 뜻있는 광고들이 들어올 수 쇄도하지 있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 다 염두에 두고 해줘야 되는데 그때 왜 못했는지 네. 이거 제가 조사해보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국정조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라도 더 이상 이거. 얘기하지 않겠지만 네.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언론 정책이 네. 성공하지 못해서 정권을 뺏겼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저는 TBS에 대해서는 예, 어떤 김현 간사가 예. 방통위에 있을 때 12월 31일까지 올해 네, 네. 그 허가 내주고 온 사람이라 예. 이 부분은 뭐 엄청 관심도 많고 집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본 시각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후 4시에 있을 네. 그 과방위 회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또 현장 라이브를 네.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오늘 뭐 다양한 현안이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 급하게 그거 오셨기 하나만 때문에. 해요. 김건희 여사 권익위 무혐의. 그래요. 그거 한마디 해야 되지 않아요? 전 딱 아니, 저도 한마디로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아니 의총이 안 끝났어요. 이런 권익위는 예. 존재 의총이 안 끝났습니까? 예, 근데 지금?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인터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럼 의총이 끝난 줄 알고. 장윤선 기자님에 대한 예의로 나왔죠. 이런 권익위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기가 막히네요. 이름이 국민권익이잖아요. 네. 이게 김건희 권익이에요. 이런 권익위 해체하십시오. 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직사회에 주는 시그널은 네. 300만 원짜리 명품 계획은 받아도 된다. 배우자가 받아라 단. 이거 아닙니까? 아니 중요한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여야죠. 안 그런 사람들은 다 처벌받을 거고 윤 대통령에게 당연하죠. 줄을 서지 않은 사람들은 다 처벌. 처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가페, 패밀리, 아는 예. 사람, 가까운 사람, 예. 패밀리. 예. 예, 이 사람들은 보호받는 나라다. 예. 대한민국에 법적 특권 계급이 생겼다. 어. 그리고 그 특권 계급의 대명사는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다. 예.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페북에 썼더니 예. 오늘 정무위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네. 권익위 비난하는. 관련해서? 예. 그랬더니 기자들이 최민희 등 기자회견 한다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냈대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분통 터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차별이고 우리가 평등의식이 유난히 강한데 김건희 이름 석자 앞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다 멈춰버리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정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하죠. 예. 그런데 보수 언론들은 강성, 친명, 초강경파 뭐 이렇게 저요? 예. 저는 이게 예. 한두 번이 아니라 예. 이런 겁니다. 예. 제가 19대 때는 친노 강경파. 네. 그러더니 그 다음엔 친문 강경파.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강경에 살지도 않는데 왜 맨날 강경파라고 강경파라 합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게 농담하면 우리도
그렇게 유머로 받겠다 이렇게 네. 채널 A가 예. 방송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보니까 이번엔 친명 강경파. 근데 보십시오. 친문 친명. 아 제가 줄인 거죠. 주류군. 그리고 제가 저가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강경파라는 건 예. 민주 정신과 민주당의 정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서 영광으로 알고 그 네이밍에 걸맞게 정말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또 다시 네, 가서 가봐야죠. 예, 의원총회 또 맞아. 아니 네. 점심도 안 드시고 의원총회 점심이 아니라 이제 의원총회 네. 중간에 내가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예. 위원장들 쭉 나와서 인사하는데 저 인사하고 와버렸어요. 세상에. 아이고, 그렇게 너무 빨리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예, 네. 최윤희 의원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